族を連れて富山に行こうっていう、こういうような動きも出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それらもコンパクトシティ政策を行うことによって、街が魅力的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の成果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대덕구를 하나의 엔진, 대전역을 하나의 엔진으로 두 개의 심장으로 대전을 약동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그거에만 의존한 항구 재개발은 내륙에 그냥 신도시 개발하는 거하고 다를 바도 없고 벽을 깨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예견되는 어려움들을 돌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기획보도 사라지는 부산 미래도시해법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 부산의 핵심 키워드를 취재했습니다. 정은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부산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부산이 변화되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는 뭡니까? 네, 바로 압축과 연결입니다. 압축은 도시의 기능을 말 그대로 한 곳으로 뭉치는 겁니다. 자동차의 보급으로 그동안 넓고 크게 확산됐던 도시의 구조를 특정 지역의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집약시키면서 압축적으로 바꿔나가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입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개념이네요. 네, 인구가 줄면서 나타나는 원도심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과 보행을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과 주거, 각종 시설들을 한 곳에 집약시켜두면 자동차 이용 빈도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연결이라는 키워드는 교통망 연결을 의미하는군요. 네, 교통과 연결은 콤팩트 시티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본 도야마시입니다. 일본에선 콤팩트 시티의 교과서로 불리는 곳입니다. 스키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일본의 북알프스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도야마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팽창했지만 오히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원도심은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도심의 공동화, 세계 도시들이 공통으로 겪은 문제들을 도야마도 겪은 겁니다. 2000년대 이후 위기의 도야마시가 선택한 건 공공교통 중심의 압축 도시로의 변신입니다. 압축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소, 원도심에 위치한 도야마역입니다. 신칸센에서 내리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바로 연결됩니다. 노면 전차, 즉 트램 정거장도 역사 내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もともと路面電車はあちらの停留所までしか来て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路面電車が富山駅の高架下に入ることによって、雨に濡れず待ったりできたり、待つことができたり、とても人に使いやすい駅になったと思います。 일본에선 중소도시에 불과한 도야마지만 신칸센을 통해 도야마역은 일본 전역으로 연결됩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압축, 연결한 것입니다. 도야마시는 원도심 또는 그 인근에 집을 사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보조금을 주는 등 원도심으로의 인구 이동을 유도했습니다. まずその路面電車の駅を中心としたその徒歩圏に居住を誘導する、例えば補助金だとかその居住を誘導するような施策を行ったと。 도야마시의 압축 정책이 시작된 건 지난 2003년부터입니다. 도야마역을 중심으로 연결이 수월해지고 인구가 몰리니 민간 투자가 잇따르면서 상업시설과 함께 일자리도 집중됐습니다. 실제로 학업과 일자리 등을 이유로 도야마를 떠났던 이들이
40대가 돼서 다시 도야마로 돌아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人たちも、最近は単身で来るのではなくて家族を連れて富山に行こうっていう、こういうような動きも出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それらもコンパクトシティ政策を行うことによって、街が魅力的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の成果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교통의 연결고리를 토대로 도시 기능을 압축시키자 사람이 이곳으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도야마시는 지난 2000년 42만 1000여 명이었던 인구가 이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41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축과 연결이 이뤄낸 성과로 여겨집니다. 이번엔 후쿠오카 구도심에 위치한 하카타역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1년 복합 환승센터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버스터미널을 역산으로 옮기고 지하철과 택시, 일본철도 JR과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역사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복합 쇼핑 시설과 함께 다양한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본어와 영어, 한국어 표기판도 설치돼 있습니다. 당시 후쿠오카 시는 이 일대를 도시재생 긴급구역으로 정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로 연결을 돕고 주변을 정비하니 구도심이었던 하카타역 주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この中に映画館であったりとか魅力的な商業施設、若い人が好むような商業施設を新たに生み出したことで、実はこの周りのビルも建て替わっていって、この駅の周り全体がですね、非常に魅力的な商業地に変化して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하카타역과 함께 후쿠오카 연결 거점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텐진역도 마찬가지. 이곳엔 아예 철도와 버스, 쇼핑 시설이 한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칸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교통 시설이 집중돼 있어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デパートの中に駅があるんです。1階はデパート、2階は駅、3階はバスターミナル、4階はデパート。 일본에서도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후쿠오카 역시 10여 년 전부터 압축과 연결을 추진해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사카입니다. 일본 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을 한 곳에서 탈 수 있는 오사카 역사도 지난 2001년 시작된 역사 증축 프로젝트를 통해 재탄생했습니다. 앞서 두 도시와 마찬가지로 역이 달라지면서 도심 개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사카의 랜드마크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오사카 스테이션 시티 역시 그중 한 곳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이 이루어진 것도 앞서 두 도시와 동일합니다. 大阪自体の経済というのはそんなに落ち込んではいないんですね。で、それを上げるために都心を開発するという、仕事を入れたわけです。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우리보다 일찍 겪은 일본. 도시의 압축과 연결도 한 발 앞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야마에서 오사카까지 압축과 연결의 사례를 잘 봤고요. 근데 도야마를 보니까 역 주변에 여러 교통의 연결망도 있고 주거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컴팩트하게 모아져 있더라고요. 이런 정책을 한 20년간 추진했더니 인구가
증가하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 국내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네, 이번엔 대전입니다. 앞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두 개념, 압축과 연결 말씀드렸는데요. 대전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더 수월하실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 과학도시 대전입니다. 옛 충남 도청사 인근, 대전의 원도심 선화동 일대는 평일 오후인데도 인적이 드뭅니다. 이처럼 대전도 인구 감소가 고민입니다. 4년제 대학만 10곳에 대덕연구개발특구엔 민간연구소가 밀집해 있지만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대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을 다 받고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고 기업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이제 편중이 되고 쏠리는 상황입니다. 젊은 인재를 붙잡아 두기 위한 대전의 선택 역시 압축과 연결이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중입니다. 도심융합특구란 지방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공간들이 뭐 직주, 락이 결합된 그런 도심 공간들, 그리고 워라벨이 확보되는 공간들, 거기서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교류될 수 있는 공간들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교외 지역이 아니라 도심 지역에 있다고 보니까 새로운 어떤 개발 모델이 필요했다. 대전은 청년 일자리 허브와 청년 공동 기숙사 등 주거 지원, 기술혁신 R&D 등 도심 산업 혁신 플랫폼, 문화와 컨벤션을 위한 공간, 쇼핑센터 등을 원도심인 KTX 대전역 일원에 압축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압축과 연결의 거점 도시, 콤팩트 시티입니다. 도시철도와 트램, 버스 등 대중교통, 택시,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KTX 대전역사를 통과하는 복합 환승 교통 체계 구축도 이번 사업의 중요 과제입니다. 대전역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면 바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선형 계획도 하고 이쪽에서 이제 지하철, 트램 그리고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가 이제 한 번에 환승이 될 수 있는 복합 환승 교통 체계를 여기다가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전국 교통망의 중심이자 연구개발에 특화된 대전의 강점을 압축과 연결을 통해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이제 도시 공간을 고밀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대덕특구를 하나의 엔진, 대전역을 하나의 엔진으로 일종의 보면 트윈코어로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심장으로 대전을 약동시키겠다는 이제 전략인데요.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로 대략 2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재단도 꾸려질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과기부, 지방시대위원회까지 포함하는 메머드급 재단으로 문체부와 교육부도 연계 사업으로 함께합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 교통까지 도시의 거의 모든 기능이 대전 역사를 중심으로 압축 조성되는 만큼 부처를 초월한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구라는 거는 한 부처나 한 지자체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다부처, 다양한 사업들이 생태계적인 순환 체계에서 서로 연계돼서 시너지를 발현하려면 파격적인 지원이 집적돼야 되니까 그래서 특구거든요. 국토 개발의 방향이 압축과 연결로 정해진 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토 공간 구조의 재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압축과 연결해서 대전 사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KTX 대전역으로 가면은 열차는 물론이고 모든 교통수단이 수도권과 전국 각지로 갈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는 주거, 직장, 즐길거리까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계획대로라면 미래의 대전역이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대전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연결과 압축의 거점 도시가 될 거란 말인데요. 지금 5대 광역시가 도심 융합 특구를 추진 중이지만 굳이 제가 대전을 예로 든 건 현재로선 대전이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또 대전도 그렇고 연결과 압축의 컴팩트시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도 컴팩트시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하면은 북항 재개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북항 재개발지는 동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이 있고요. 원도심은 인구 소멸에 직면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결과 압축이 가능한 부산에선 현재로서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구 소멸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북항대교 쪽 하늘에서 바라본 북항 재개발 1단계 현장입니다. 둥그렇게 생긴 넓은 공간이 북항의 상징,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그 왼쪽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페라 하우스 건설 현장. 요트 정박장과 올초 준공한 마리나 시설도 보입니다.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은 지난 2월 준공됐고 수영장과 객실, 연회 시설 등을 갖춘 마리나 센터가 북항의 주요 시설 중 가장 먼저 시민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 시설과 수영장 시설은 연말 정도부터, 그리고 위에 연회장 같은 상업 시설들은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의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신항의 기항으로 기존 북항의 항만 기능이 약해지면서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항 재개발 검토를 지시했고 2007년 부산 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3년 뒤인 2010년 북항 재개발 사업 1-1단계가 부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부지의 모습도 좀 바뀌고 토지 이용 계획도 좀 바뀌고, 그리고 일부도가 원형 보존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매립의 계획이 완전히 바뀌면서 도로 소형도 바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계획은 10번 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 도심의 압축과 연결이 미래 도시의 핵심 과제인 지금 북항은 부산에선 유일하게 그 가능성을 품은 공간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1단계는 상업 기능과 해양, 문화, 친수 기능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은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됩니다. 한마디로 직주락, 직장과 주거, 즐길거리가 집적화된 압축 기능에다 부산역을 중심으로 한 연결 기능이 더해진 초광역 거점, 컴팩트 시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진 압축도 연결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15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1단계 부지에서 유치가 확정된 시설은 언론 방송사와 생활형 숙박시설 3곳 정도입니다. 정작 북항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개발 계획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 공간에는 그 주거라든지 그런 공장 시설 이런 불허용도 외에는 누구든 어떤 기능들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사업자의 좋은 제안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평가하고 가장 좋은 그림이 도입돼서 북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랜드마크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압축은 그렇다 치고 연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북항 환승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로 옆엔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고 앞쪽에는 부산역이 위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승센터라 하면 교통의 핵심 거점 시설일 거라 생각하지만 북한 환승센터는 버스와 택시의 승하차 장소 정도가 전부입니다. 지상 24층 규모로 추진되는 북한 환승센터. 부산역과 함께 연결의 핵심 시설이 될 걸로 기대했지만 대부분이 주거형 오피스텔이고 정작 환승 관련 시설은 전체의 1% 수준입니다. BPA 계획으로 그냥 발표를 공모를 해서 매각을 한 거거든요. 부산지하고 아무 인원이 된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환승센터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BPA가 거기를 토지에 땅의 이름을 환승센터라는 땅의 이름을 지어서 공모를 한 거예요.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겠죠. 여기에 북한 트램을 타려면 트램 노선이 지나갈 이순신 대로까지 걸어 나와야 하고 부산역, 지하철역까지는 또 한참 거리입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한 곳으로 집결된 대전역 미래의 모습과 크게 대비됩니다. 압축도 연결도 아쉬운 북한. 항구가 재개발이 되고 활성화되려면 집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런 상존하는 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그거에만 의존한 항구 재개발은 이거는 내륙에 그냥 신도시 개발하는 거하고 다를 바도 없고 특색도 없고 부산이 기대하는 비전도 가질 수 없는 거죠. 북한 재개발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을 처음 화두로 던진 노 전 대통령이 그린 북한의 미래는 호주 시드니형의 친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의 인구는 350만 명 수준, 출산율은 1% 안팎으로 인구 위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도심의 압축과 연결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항만 재개발이니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나섰지만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북한의 상부 시설까지 아우르는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1부두에서부터 4부두, 중앙부두까지 항만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항만구역에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항만공사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상부 시설이 도시에 어떻게 조합화가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항만공사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북항 2단계 개발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여기에 대전 도심 융합 특구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은 부서별로, 그다음에 기관별로 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벽을 깨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예견되는 어려움들을 돌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기업 등 일자리가 북한에 들어오기로 했다는 소식도 아직은 없습니다. 직장과 주거, 즐길 거리가 압축된 공간. 압축과 함께 사방팔방 연결되는 연결의 공간. 북한의 미래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북한이 부산의 미래라고 하지만 영상 보니까 안타깝고 갑갑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떤 내용 다룹니까?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지금도 더욱 무섭게 팽창하는 서울과 수도권, 반면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는 부산의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 와중에서도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